오늘 오후 2시 55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불을 뿜은 로켓 엔진이 2차 연소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로켓 엔진 4대가 동시에 점화하여 100초 동안 무사히 추진제를 연소했습니다. 연소에는 1초에 1톤의 추진제가 소모되는데 엔진으로 균일하게 추진제가 공급되는 것을 연소 시험에서 확인합니다. 목표 시간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연소 시험을 통해 누리호 엔진의 내구성도 검증됐습니다. 엔진 하나는 75톤의 무게를 하늘로 밀어 올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누리호 1단부에는 이런 엔진이 총 4개가 있습니다. 엔진 4대를 동시에 점화시켜 추력이 균일하게 나오도록 제어하는 것이 발사체 개발의 핵심입니다. 오늘 발사체 개발에서 가장 어려운 2차 연소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제 130초 연소 마지막 시험이 남았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차 연소 시험은 3월에 실행할 예정입니다. 이 대한민국 R&D 100조 시댁 우주 강국 위한 누리호 1단 최종 연소 시험 성공. 지난달 25일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는 누리호 1단의 마지막 지상 연소 시험이 진행됐다. 누리호는 우리 힘으로 개발 중인 독자 우주발사체로 1.5톤급 위성을 600에서 800km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다. 1단 75톤급 엔진 4기, 2단 75톤급 엔진 1기, 3단 7톤급 엔진 1기 등 3단으로 구성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나로우주센터를 방문해 최종 연소 시험을 참관했다. 독자 우주발사체 확보를 통해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현재 누리호는 10월에 발사될 비행용 기체 조립이 한창이다. 현재 약 70% 정도 조립이 진행됐다. 여러 과정을 거치고 최종 리허설까지 마친 후 발사에 도전하게 되면 1차에서는 위성 모사체를 싣고 발사한다. 내년 5월 2차 발사에서는 약 200kg의 성능 검증 위성과 위성 모사체를 싣고 발사한다. 이후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를 2022년 중, 차세대 중형 위성 3호와 초소형 위성 1호를 2024년에, 초소형 2호 6호를 2026년에 발사하게 된다. 누리호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연구도 병행되고 있다. 연소 효율이 더 높은 다단 연소 사이클 엔진을 선행 개발하고 있다. 누리호 후속 연구 개발 사업도 기획 중이다. 누리호 후속 발사체는 약 830kg급 달 탐사선 발사도 가능하도록 누리호 대비 약 2배의 궤도 투입 성능을 보유한 발사체로 개발할 예정이다. 3. 현무-4초 괴물 미사일을 만나다. 그동안 한 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우리나라는 트레이드오프 원칙으로 최대 사거리 800km 탄도 중량 500kg 탄도미사일을 보유할 수밖에 없었다. 2017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미셀 가이드라인의 탄도 중량 제한을 풀기로 합의하면서 미사일 지침이 풀리자 한을 풀듯 현무-4 개발에 착수하였다. 현재 개발 중인 우리나라 최고의 미사일로. 현무-4는 전 세계적으로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변태적인 미사일이라 볼 수 있겠다. 사거리가 800km급으로 북한 저격을 언제든지 타격할 수 있고 높은 운동 에너지를 이용하여 군사시설 및 지하시설을 보다 빠르고 정확히 파괴하기 위하여 비행속도 및 탄도 중량을 감마하 10 중량 2톤으로 수준으로 높였다. 이렇게 개발된 미사일은 2020년 3월 중순 충남 태안군의 국방과학연구소 A의 안흥시험장 앞바다 임시 발사장에서 첫 시험 발사를 하였으며 실험 당시 2발의 미사일 중에서 한 발은 목표 수역인이어도 북쪽 60km 해상에 떨어졌고 다른 한 발은 성공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의 사거리 제한이 풀리자 개발한 것이므로 조금 늦은 감과 실제 성능 시험을 하지 못한 점을 미루어 일각에서는 한국의 미사일 능력이 북한보다 뒤처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무-4는 탄도의 중량이 기존의 1톤인 현무-2B의 2배가량 수준이고 종말 단계에서 속도는 무려 마하 10이다. 기존 미사일의 속도 2배 이상이며 속도와 중량이 각 2배 이상 증가했기에 MV라는 운동에너지 공식을 산출해보면 현무-4는 현무-2B와는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의 파괴력을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 현무-2C가 있는데 왜 현무-4 개발을 하느냐? 현무-2C는 현무-4와 똑같은 800km의 사거리지만
현무-2 탄도 중량 500kg, 현무-4분의 탄도 중량 2톤 한참 아래의 파괴력을 보인다. 한국군이 현재 보유한 현무-2는 남부지방에서 미사일을 쏴도 북한 전역을 사거리로 두고 있지만 문제는 탄도 중량이다. 500kg짜리 탄두는 위력은 한계가 명확해 보였다. 미사일 전문가인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의 말을 빌리면 미사일의 위력은 탄두부의 폭탄과 상관이 있지만 무게와도 비례한다라며 한국은 사거리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폭발력을 극대화하는 탄두 중량에 집중했다라고 말을 했다.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을 늘리려는 이유는 유사시 북한 지휘부가 머물 수 있는 지하 벙커를 탄도미사일로 파괴하기 위함이며 탄두 중량이 늘어나면 핵탄두를 탑재하지 않더라도 전쟁 억제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우리 군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통틀어 현무미사일을 800기 정도 갖고 있다. 여기에 내년까지 개량된 현무미사일 900기, 내후년부터 5년 동안 300기를 추가 생산해서 모두 2000기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의 북한 핵과 미사일 장거리포 전력의 70%를 파괴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6일에서 단 하루만으로 단축이 된다. 현무미사일을 그냥 미친 듯이 생산 중이다. 요즘 일본이 독도에 자위대 함대 도발을 못하는 이유가 코로나 여파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필자의 생각에 아마도 이때 문일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4. 남북 군비 경쟁 한반도 균형 위협. 한국, 북핵의 김정은 벙커 파괴 현무-4대응 한국과 북한 간 군비 경쟁이 최근 수년간 급속히 가열돼 한반도에 깨지기 쉬운 평화 균형을 위협해왔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 NYK가 19일 현지 시간 보도했다. NYK는 이날 서울발 기사에서 이같이 전하고 접경지역 확성기와 선전탑 높이 등 남북 간 우월, 의식, 원어프먼시프이 훨씬 더 위험한 군비 경쟁으로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이 신문은 북한과 달리 핵무기가 없는 한국은 최근 수년 동안 국방비를 증강해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의 개발, 수십 기의 공격형 헬기 및 최신의 스텔스기 구매뿐 아니라 현무-4 미사일 등 북한의 미사일 시설과 전쟁 벙커를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재래식 미사일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이러한 한국의 움직임을 그들의 무기 확장 명분으로 이용했으며 단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해 요격하기 더 어렵게 만들겠다고 위협해왔다고 NYK는 보도했다.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에 힘쓰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월 한국을 겨냥한 단거리 핵미사일을 만들고 있다고 시사하면서 미사일 탑재 핵탄두를 더 작고 가벼우며 전략적인 것으로 개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NYK는 전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한국 전역을 타결할 수 있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개량형인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핵무기가 없는 한국의 최선의 대북 억지 전략은 재래식 미사일 방어를 구축하고 김 위원장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버스터들을 배치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 북한이 2017년 ICBM을 시험 발사했을 때 미국과 한국은 원거리 타격 정밀도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었다. 이와 관련 박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 WE 부편집인은 지난해 9월 출간된 저서 분노 레이지에서 미국의 미사일이 북한의 ICBM 발사 지점과 김 위원장이 발사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장소 사이의 정확한 거리에 발사됐다고 밝혔다. 장철훈 국립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NYK에 남북이 국방의 이름하에 무기 증강을 통해